쓸모아. 지난 30일 유튜브에 올라온 로봇 동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올린 신년맞이 댄스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미국 소울 보컬 그룹 칸터스가 1962년 발표한 곡 Do You Love Me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섬세한 몸동작에 네티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우리에게도 놀라움을 넘어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로봇 기업을 얼마 전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현대차에서 이 같은 놀라운 기술을 가진 로봇을 내놓을 것이란 것입니다. 지난 2018년에 올라온 영상과 비교해보면 로봇이 2년간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고 14만의 좋아요와 2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CG는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대단해. 인간이 로봇처럼 춤추려고 하는데 로봇이 인간처럼 춤을 춘다는 게 이상해. 로봇이 간신히 걸을 수 있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이제 나보다 더 나은 춤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해당 영상에는 뜨거운 반응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공식 명칭에서 자동차를 의미하는 모터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차라는 글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1967년 구 현대그룹의 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자동차가 설립된 이후 사명에서 자동차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름에서 자동차를 빼는 이유는 앞으로 자동차만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가 미래에는 자동차가 50%, 개인용 항공기가 30%, 로보틱스가 20%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는 개인용 항공기와 로봇을 자동차만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도 올해에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가진 놀라운 전기차를 선보입니다. 바로 이 GMP 기반의 플랫폼을 가진 아이오닉 전기차 시리즈입니다. 이 GMP 플랫폼은 5분 충전하면 100km를 갈 수 있고 1회 충전 시에 최대 500km를 갈 수 있습니다.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 본부장은 새로운 PE 시스템이나 800V 충전 시스템의 효율성은 어느 회사와 비교할 수 없는 현대차만의 강점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폭스바겐, GM, 테슬라 등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충전 속도는 물론이고 이 GMP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모델의 경우 600마력의 강한 힘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성능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데 3.5초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60km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은 기존의 가장 보급률이 높은 400V 충전 인프라와도 호환이 되는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으로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이 같은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차량 외부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전기차 배터리가 마치 커다란 보조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반 주택의 공급 계약 전력인 3kW보다 더 큰 3.5kW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캠핑 장소에서 다른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TV, 냉장고, 선풍기 등 각종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즈 라만 현대차 그룹 전무는 이달 초 이 GMP 디지털 디스커버리 행사에서 2025년까지 전용 전기차를 포함한 총 23종의 전기차를 선보이겠다며 전세계에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이들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충전 인프라의 부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대차 그룹이 나서서 빠르게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국내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친환경 충전 인프라 구축 협약을 맺고 전국 1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350kW급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초고속 충전기 인프라를 확보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현기차는 전기차 선진 시장인 유럽에서는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 업체 아이오니티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아이오니티는 유럽 전역에 현재 308개의 초고속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건설 중인 51개소를 포함해 2022년까지 총 400개의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2021년 첫 작품으로 2월에 아이오닉5를 내놓습니다. 또한 앞으로 아이오닉6, 아이오닉7을 내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올해 전기차를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초반에 밀리면 끝난다는 각오를 임하고 있는데 이 중에 아이오닉5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기차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현대차에 공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초 국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역대급 입찰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통합 플랫폼 기반의 아이오닉7의 배터리 공급사 선정 입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약 10조 원에 이르는 대형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K배터리 3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니켈 함량 90%의 하이니켈 배터리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도 가세했지만 국내 업체와는 기술 격차가 있어 국내 3사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에 원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2021년에 한국 기업들이 힘을 합쳐 내놓는 전기차의 위력은 전 세계에서 힘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와 함께 내년에도 우리의 수출 전망을 밝게 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속에서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점쳐지는 반도체입니다. 2020년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크게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비대면 활동 증가 속에서 서버와 컴퓨터 수요가 늘어 반도체는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경제가 회복되면서도 디램 반도체 분야에서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후 정보기술 기기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위기 속 선전은 미국의 거대 기업까지 반도체에서 손을 떼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반도체 업체 인텔에 대해서 삼성과 대만 TSMC 등에 밀려났다면서 구조개혁 차원에서 반도체 생산 부문을 털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텔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드포인트 로보 CEO는 인텔의 제조업 리더십 상실과 위기는 몇몇 반도체 경쟁사들이 삼성과 TSMC의 공정기술을 지렛대 삼아 인텔을 희생시키며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하며 이제 손을 떼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사업까지 확장해 그 가치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사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텔에서 반도체를 쓰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은 자체적으로 칩셋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인텔 반도체를 써왔으나 이제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 파운드리 회사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한 삼성에게 놀라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 AMD, 브로드컴, 자일링스, 미디어텍 등으로 수주한 TSMC의 생산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수요가 몰린다는 것입니다. TSMC 이에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기술을 가진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GPU 위탁 생산을 맡았고 퀄컴, IBM 등 대형 계약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른 반사이익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전기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양국의 분위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1일 양국 정상은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음력설을 맞은 중국 국민을 축하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사말로 시작된 통화는 무려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격렬한 설전으로 마무리되었죠. 두 사람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민의 안보, 번영, 건강, 생활 방식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우선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탄압, 신장의 인권 침해, 대만 영토 침입 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발표 이후 중국 관영 언론들도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반박했는지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에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대만, 홍콩, 신장 등의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자 중국의 주권, 영토 보존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 측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반드시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다만 중국 관영 언론들은 다소 훈훈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해의 여지를 남긴 것이죠. 양국이 몇 가지 문제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동의했다. 과연 두 나라의 관계는 좋아지게 될까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핵심적인 카드를 꺼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중 전쟁에서 중국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역공에 필요한 가장 강력한 카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난탄계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디움 그리고 39번인 이트륨 등 총 17개의 원소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히토류는 농축된 형태로는 산출되지 않고 광물 형태로는 아주 희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실제로 히토류는 그 이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구상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계 히토류의 공급량의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공급 중단은 미국의 방산업체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히토류는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원료입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생산에도 필수로 들어가서 만약 중국이 수출을 중단할 경우 이 산업계 전반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 17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글로벌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히토류 17종의 생산 및 수출 통제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안에는 중국 히토류 생산업체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지난해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등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경우 미국 기업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주 고위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 조치를 내렸을 때 미국이 F-35 전투기 제작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지 알고 싶어 한다.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현재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흥기술 전쟁에서도 중요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미국이 얼마나 빨리 대체제를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중국 정부는 히토류 쇼크에 직면한 미국이 자체 생산 능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예의주시할 전망입니다. 사실 중국은 히토류 카드로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동중국해 일부 섬들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 때입니다. 일본이 중국 선언을 구금시키자 중국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금지라는 경제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체포했던 중국 선언을 곧바로 석방했습니다. 다만 일본에게 통했다고 해서 미국에게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가 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히토류 생산에 나설 명분을 쥐어주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에도 히토류가 다량으로 생산됩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히토류를 채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환경오염을 이유로 세계 2위 히토류 광산 마운틴 패스를 폐쇄했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히토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 이를 우선순위로 삼아 언제든 광산 개발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광산 개발 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공고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히토류를 생산하게 되면 중국의 글로벌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요 먹거리를 빼앗기게 되죠. 미국뿐 아니라 지금껏 중국의 히토류 공급을 의존해온 경쟁국들이 자체 히토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경우도 중국에는 큰 악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에 자문을 해주고 있는 컨설팅 업체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히토류 수출 제한은 양날의 검이어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편 중국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동맹을 결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믿는 구석이 있는 듯 보입니다. 바로 경제력입니다. 이에 유럽의 대중 의존도를 강조하고 G7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서구 진영의 틈을 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을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언이 아닙니다. 수치로 입증된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과 EU의 교역량은 5,860억 유로, 우리 돈 약 782조 원입니다. 엄청난 상승률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습니다. 미국과 EU의 교역량은 5,550억 유로입니다. EU의 대중 수출은 2.5%, 수입은 5.6% 증가한 데에 반해 대미 수출과 수입은 각각 13.2%, 8.2% 감소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지난해 12월 포괄적 투자 협정을 체결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 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을 상대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은 도전 세력이 아닌 세계 경제의 엔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7 회원국도 중국과 각별한 관계입니다. 이탈리아는 중국의 역점 사업인 1대1로의 유럽 교두보이고, 프랑스는 미국과의 대서양 동맹 못지않게 중국과의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시대는 다자주의로 가야 한다. 미중 양국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미국과 안보 파트너로 남기를 원하지만 경제 이익은 중국에서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국만큼은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